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금과 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자료, 그리고 국내 기사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국내 유튜브에서 금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읽어주시는 뭐 교수님이랑 박사님이랑 뭐 다들 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거기는 잘 안 보고요. 저는 조금 이 외국 자료들 있잖아요. 외국에 뭐 금과 은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외국 경제를 읽어주는 채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사나 트위터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국제 관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금값은 왜 오르고 미국 주식은 왜 오르고 그다음에 세계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뭐 이런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뭐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뭐 중국 전기차는 뭐 뻥뻥 터지고 안 좋다, 그리고 뭐 중국 자율주행이 가다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가다가 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상은 뭐냐면 우리는 자율주행 택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뭐 사고 나겠죠. 당연히 사람 다치겠죠. 하지만 걔네들은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맨날 중국 망한다 타령하는 교수나 뭐 박사라는 애들, 걔네 방송 보지 마시고요. 지금 중국은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브릭스 이쪽에서 계속 이 세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랑 한판 붙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가 또 이제는 러시아랑 대화를 한다고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세계 관계가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뉴스를 찾아보고 이거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로 맨날 만들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고 파악하기는 쉬운데, 이런 자료를 만들고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은 진짜 제가 열심히 이런 거 찾아서 잘 정리해서 보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래서 국제 금값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 제가 처음에 작년 뭐 2, 3년 전에는, 저도 원래 주식쟁이라서 잘 몰랐는데 2, 3년 전에 금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대충 좋아했어요. 원래 기축통화나 원래 중국을 조금 분석하고 그러니까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브릭스 경제 체제나.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구나.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게, 이제는 금으로 이제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 사람도 뭐 15% 이상 금을 모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아, 금이 뭔가 중요해지는구나, 달러가 이제는 조금 쇠락하게 생겼구나, 이거를 보면서 저도 이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가는 흐름인데, 그래서 뭐 마이클 버리나 뭐 이런 레이 달리오나 뭐 역대급 경고를 하면서 빅쇼트가 온다, 뭐 대폭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존버, 너는 그러면은 너는 뭐 폭락쟁이냐? 너 대폭락 뭐 대공황 온다 이런 폭락쟁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으면 대비하는 게 좋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대비를 하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아, 그러면 뭐 사고 안 날 건데, 여러분들 왜 자동차에 왜 에어백은 달고 다닙니까? 그거 무거운데 그냥 다 빼버려야죠. 돈 드는데 그거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드는데 그거 빼버려야죠. 왜 에어백은 왜 달고 다녀요? 위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기가 오니까 안전벨트도 하고 대비를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폭락론자, 뭐 대공황 막 무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놓자. 그리고 대비를 해놔도 여러분들이 금이랑 은에, 여기 있잖아요, 금이랑 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대비를 해도요 결국 시세가 오르잖아요. 시세가 오르면 돈을 버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보면은 금과 은에 수익률이 오히려 주식보다 요즘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세력과, 미국의 G7 서방 세력과 그 다음에 브릭스 세력 간의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길까, 이거는 뭐 모르잖아요. 가능성이 두 개 다 열어놔야 되는데, 저는 뭐 브릭스 쪽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둘 다 뭐 이기든 못 이기든 어차피 승리하는 거는 금과 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물을 갖고 있는 금과 은이 어차피 승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브릭스랑,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해야죠? 러시아랑 지금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속보로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야,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뉘면서 해답이 나오든 아니면은 또 뭐 계속 연장이 되든 그런 여러 가지가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이든 시대 이후에 이제
트럼프랑은 대화를 한다는 거. 대화를 해서 뭔가 이런 얘기가 오가면은 결국에는 뭐 결론이든 아니면은 협상 아니든 협의 아니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주식 시장도 또 요동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 재밌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트럼프는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지금 보면 이런 압박도 주고 있죠. 인도에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하면 50% 관세를 하겠다. 그런데 중국한테는 침묵을 하고 있죠. 중국한테 왜 침묵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희토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희토류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중국이 마음 먹고 희토류를 전부 수출 안 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 세계 첨단 산업들의 이런 공장들이 마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중국도 그런 시도는 안 하겠죠. 왜냐? 이게 중국도 비판을 받고 세계적인 이런 지탄을 받으면은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이 브릭스 반서방파들이죠. 이거를 규합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미국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아마 세력을 모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군사 쪽으로만 이 방산 쪽으로만 수출 안 한다고 하고 산업 쪽으로는 승인 하에 이렇게 수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으로는 아마도 준다 하면서 조금씩만 풀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게 참 재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는 관세로 계속 세계 여러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런데 뭐 관세 무효화 시에는 대공황이 온다 뭐 이런 법원의 경고까지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트럼프의 관세를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 달러가 무너질 거는 트럼프도 알고 있다. 트럼프도 알고 있지만 이게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에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뽕 뽑기 위해서 지금 뭐 동맹국들한테는 뭐 계속 관세를 때리고 그다음에 뭐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체들 뭐 인도나 브라질 약간 좀 먼 국가들이잖아요. 그 국가들이랑도 계속 얘네들이 뭐 협상을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달러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그 기회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어떤 거를 뽑아 먹으려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에 조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어차피 무너질 거 미리 뽕이라도 많이 뽑아 놓고 나중에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걸 미리 버핏 영감님은 알고 계셨는지 지금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역대급 현금을 지금 벅셔 해서에서 갖고 있죠.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 주시장이 뭐 신고가로 날아간다. 무조건 미장에 무지성으로 투자해야 된다. S&P 500 무지성 투자 가자. 뭐 배당주에 투자 가자. 막 이렇게 하시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뭐 미장은 무조건 오르니까 그 말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은 무지성으로 투자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지성으로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금이 뭐 30%가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모을까? 나중에 보면은 버핏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런 수치로 보면요. 버핏이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는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높았어요. 시장 주가가 높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금 비중이 적을 때에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지금 현금 비중이 줄어들었을 때 여기 줄어들었을 때는 다 시장이 하락하는 지금 위기였죠. 만약에 이제 버핏이 현금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하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이 오면 아마 버핏은 현금 비중을 확 줄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진짜 기회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뭐 3달, 2달 이게 뭐 분기별 이후에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뒤에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지금 버핏이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뭔가 여러분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금을 모아야 되냐? 그거는 반반입니다. 차라리 굳이 현금을 모으기에는 차라리 그러면 금을 모으거나 금 ETF를 사시거나 아니면 현금 좀 남는 거 있잖아요. 금 현물을 뭐 사시려고 하면은 좀 비싸다. 뭐 부가세도 붙는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번거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금 통장에 돈을 모으시거나 아니면은 금 ETF를 모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타이거 KRX 금연물 ETF 이게 지금 수수료가 가장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으시거나 아니면 현물을 가지시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웬만하면 특히나 달러 말고 원화 현금은 모으지 마라. 여러분들 원화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원화 뿌리고 뭐 민생 지원금으로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뭐 또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중국 이쪽을 약간 좋게 얘기한다고 막 좌파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좌우가 아니에요. 좌파 안 좋은 얘기도 하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요. 우파가 못하면 우파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저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갈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갖고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그 현금을 그냥 바로바로 교환할 수 있는 금 통장이 아니라 KRX 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금 ETF에 투자를 하시거나,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뭐 M7 종목들이라고 하죠. M7이 뭐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S&P 500 중에서 M7을 뺀 493개 종목이랑 비교를 한 차트거든요. 이게 비교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성장세가 지금 보면 23년 24년 이때는 M7 종목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죠.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보세요. 이게 빨간 게 M7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가 점점 내려오죠. 24년 25년 이렇게 성장률이, 순위 성장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은요, 493개 M7 종목 제외하고 493개의 이 종목들은 이제 성장률이 2% 3%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장률이 내려오면 결국에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이제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미국 주식이 돈을 벌지 못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비싸졌다는 얘기죠. 미국의 이 자산 가치나 아니면 주식 주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다.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위기가 안 오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계속 돈을 발행을 해서 풀어버리니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서 풀어버린다고 하니까 위기가 발생은 안 하는데, 이게 대체 언제까지 갈까?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질 텐데, 야, 진짜 이게 대단하다. 이 돌려막기가 역시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돌려막기 이 수준도 어마어마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데 왜 너는 금의 가치, 뭐 주식도 중요하지만 왜 금도 강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TF도 모으고 있습니다. ETF 위주 미국 주식으로 모으고 있는데, 중국 주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주식과 금을 더 많이 모으는 이유는 지정학적 이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이쪽 체크한 지역이 지정학적 변경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해양 세력과,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로 한 이 해양 세력이 러시아와 중국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서 여기 빨간 부분에 분쟁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특히 여기 이런 데가 많이 생기고 있죠.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에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생긴다. 중동, 그 다음에 뭐 여기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여기 동남아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려나 대만, 한국으로 올지 걱정됩니다. 왜냐, 유럽에서 지금 했다가 중동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넘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남아로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로 넘어오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나, 여기 알래스카나 뭐 이쪽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한판 붙나, 참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니까 결론은 뭐냐, 역시나 금과 은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뭐 방산 주식들, 뭐 조선 주식들, 조방원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방원 ETF 그것도 제가 한번 다음에 봐드릴게요. 재밌게 봐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다극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이걸 더 자극시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폭탄 선언을 했죠. 미국은 키신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막 만들어냈다. 트럼프가 만들어냈거든요. 이 아시아의 두 거인을 만나게 해버렸다. 이걸 만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를 압박하면서 인도가 이제는 중국과 대화할 수 있게 트럼프가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의 사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면한 상태 있잖아요. 엄청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완전 막 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둘이 놓으면은 대화하기가 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러시아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이었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나랑 A랑 B는 별로 안 친한데, C가 뭐 A랑 B랑 친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면서 셋이 같이 노는데, 또 A랑 B랑 같이 있으면 또 어색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 트럼프가 얘네 둘을 친해지게 해주려고 관세를 뭐 인도 모디 총리한테 부과를 하면서, 이제 모디 총리가 SCO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는 중국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뭐 둘이 뭐 가깝다고 하는데 7년 만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고요. 둘이 어차피 영토를 이렇게 같이 맞대어 있어서 그렇게 대면하고, 그다음에 분쟁 지역도 있잖아요. 카슈미르 그 지역에서 중국 뭐 자치구랑 뭐 인도 자치구랑 그쪽에서 영토가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않아서 약간 대면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남용 때문에
이제는 점점 인도가 이제 중국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뭐 브라질, 얘네들은 이제 공공의 적이 생겼죠. 예전부터 공공의 적으로 미국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명분이 이제 더 많이 생겼다. 이 관세라는 명분이 생겨서 이제 뭐 이제 국민들도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관세 때문에 싸운다 하면은요 국민들이 지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관세 없이 왜 미국을 싫어하냐,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무역도 하고 하면은 좋은 건데 왜 미국을 굳이 싫어하냐 이렇게 반발도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괴롭히니까 미국을 이제는 나쁘게 지금 국민들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가 이제 더 오고 있고요. 전례 없는 융합이 있다. 지금 모디 총리는 8월 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1919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방문은 2020년에서 21년 국경 분쟁으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경이 분쟁을 둘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방문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지금 비밀 외교 무기는 뭘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와할랄 네루 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아라빈드 엘러리, 이분이 이제 SCO 상하이 협력 기구가 인도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배제되어 복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제재해 그러면 나는 중국이나 이 상하이 협력 기구에 붙어서 여기랑 잘해 먹으면 되지. 그래서 자존심 많은 인도도 이제는 서방에게 한 방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게 발전을 많이 안 하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인구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정학적 여기 장소도 좋기 때문에 한 방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배짱장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상하이에 붙어버리면 중국에 붙어버리면 그거 입장에서도 미국은 조금 좋지 않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도 인도 시장, 이 14억의 인구의 인도 시장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인구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인도의 시장을 미국이 놓친다고 하면 그 미국 기업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방금 인도의 호랑이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원래 미국과도 잘해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이 모디 총리가 또 이렇게 했죠. 지금 미국에 수입되는 F-35인가 이거 철회하고 러시아 거 전투기로 갖고 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더 트럼프가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더 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서로 관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시아에 이제 융합이 오고 있다. 인도와 중국이 손을 잡는다고 하면 이제는 진짜 대대적으로 더 큰 이런 블럭이 세워지겠죠. 지금 뭐 브릭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모아놨지만 약간 중국은 인도를 싫어했어요. 러시아도 뭐 그냥 인도랑 친하긴 하지만 대면 했는데 이제는 인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진짜로 브릭스에 붙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 쪽으로 이제 무게의 추가 점점 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양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의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습니다. 달러에서 이제 금으로 넘어오고 있고 서에서 이제 동으로 이제 경제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가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서방에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모디 총리가 카잔과 리우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SCO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서방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 협력과 다극화 시대에 인도를 강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세요. 지금 인도가 가장 많이 무역을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죠. 중국이랑 미국인데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애들이랑 더 잘해보겠다. 그리고 상하이협력기구로 들어가서 미국 제외하고 이제 다른 곳이랑 더 하면 거기에도 시장이 있으니까 인도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피해를 볼까? 물론 미국도 피해를 보겠죠. 더 많이 보겠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막 엄청난 타격을 입진 않겠지만 이 달러에 대한 피해는 많이 입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는 애는 인도다. 어떻게든 지금 보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GDP 성장률은 7.8%인데 지금 G7의 GDP 성장률이 1.7밖에 안 돼요. 이미 많이 성장해 있고 더 성장하기는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는 계속 뜨는 해다. 그래서 이런 뜨는 해들끼리 뭉친다고 하면 그 경제 블록과 경제 규모가 더 앞으로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거기에서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는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 이 관세를
때려도 이제는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맞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이렇게 브라질이랑 인도는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한국, 일본 죄송합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미국에 순응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어떻게든 어느 나라든 동맹국이든 아니면은 뭐 동맹국이 아니든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동맹국들은 오히려 더 많이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브라질은 이거에 지금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에 급변하는 지금 금의 흐름과 이 다극화의 시대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도 중국과 인도는 이 다극화 브릭스 블록으로 친해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카잔에서 예전에 만나서 서로 협상을 해서 화해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대면 하긴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화해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이제 명분까지 생겨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아시아의 두 호랑이가 만나서 이제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인도랑 러시아의 관계는 뭐 거의 둘이는 진짜 예전부터 계속 친했죠. 이 뭐 인도와 미국 관계 못지않게 러시아랑 계속 친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해봤자 결국 뭐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인도는 아마도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을 할 거다. 귀등으로도 안 듣고 계속 싸게 수입하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수입을 해서 아마 경제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권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경제 전선, 그러니까 경제 권력들이죠. 그거는 이제는 점점 이제 블록화가 되고 있고 다극화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가 점점 이런 힘을 상대적으로 잃고 그게 잃으면 잃을수록 뭐 비트코인이나 금과 은 이런 게 뜰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비트코인은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 왜냐? 실물이 없기 때문에 제 사고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실물이 없어서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완벽하게 믿을 수 없고요. 저는 금과 은을 저는 완벽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거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세계적인 기축 통화라고 저는 금과 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도와 중국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대탕트를 할까 이게 참 궁금하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한때 라이벌이었던 인도와 중국이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 이제는 원래는 지금 인도랑 중국이 라이벌이기도 하잖아요.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되겠다. 제2의 제조업 국가가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원래 중국을 약간 라이벌 의식을 생기면서 대면 되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더 친해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브릭스가 이제 강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지금 서구의 패권에 도전할 준비가 된 브릭스가 이 단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남방 국가들은 이 단극 체제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자주적으로 자기의 이 의견을 말하는 다극 체제가 점점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통화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국제 뭐 기구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죠. 무역기구 뭐 이런 무역 질서 이런 게 다시 생기겠죠. 그래서 미국 아래에서 이제 단극 체제의 무역 질서가 이제 점점 변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자자자 다 왔어요. 다 저기 저희 조씨는 저희 순이 엄마 이거 지금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철수 엄마가 야 어디 순이 엄마 이거 금 샀어? 금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3배 올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가 고점이니까 그 전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알고 움직여야지 지금이 미리 아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집중을 하시고요. 자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 뭉치면 산다. 이제 뭉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뭉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신개발은행을 만들고 스위프트의 대안을 만들고 있다. 해서 이게 뭐 중국의 CIPS로 할 것인지 아니면 브릭스에서 따로 나오는 뭐 결제 시스템이 나올 건지는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브릭스 회의 때 약간 결제 시스템을 살짝 힌트로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고 하면요 브릭스 쪽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걸쳐 놔야겠죠. 우리도 뭐 투자해서 좀 걸쳐 놓긴 해야겠죠. 브릭스 쪽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위험에 점점 처해지고 있다. 그래서 브릭스의 경제력은 곧 미국 달러와 경쟁할 수도 있다. 왜냐? 규모가 이제는 크니까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달러의 사용보다 이제 다른 화폐 뭐 금을 기반으로 한 뭐 브릭스 화폐나
아니면 금을 기반으로 한 뭐 여러 가지 위안화 거래나 뭐 이런 게 시작된다고 하면요, 세계 금융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브릭스에 대해서 너무 얕을 봤죠. 왜냐,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면요,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얕보다 보니까 쟤네들은 내가 겁만 주면은 알아서 쫄아서 내 쪽으로 와서 뭐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도가 쫄지 않고 있고 중국도 뭐 이미 쫄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이 흔들리면 끝이니까 중국은 겁이 나도 계속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거고, 그 밑에 나라들이 중요했었는데 인도와 브라질이 과연 어떻게 할까가 이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쫄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가 대드는 거 보면서 이제 그 밑에 국가들도 다 보고 있겠죠. 지금 보면 제일 큰 러시아와 중국이 대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보스인 인도와 브라질이 대드는 거 보고, 그 아래에 이제 국가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막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한번 우리의 뭐라고 해야죠, 의견도 내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 점점 더 이제 브릭스 쪽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유럽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가스를 차단한 이후에 제조업도 붕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란 이 자체 체제가 뭔가 자주적으로 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도 지금 러시아랑 자기가 만나서 뭐 협상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EU 빼고 자기가 가서 만나서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이 자체 자주력이라고 하냐, 자기 뭐 스스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가 보면요,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은 이미 주권이 없는 거 아닌가, 조금 그게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아보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13년 동안 금을 모으지 않고 있죠. 네,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앞다투어 계속 모으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금융 지식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금을 왜 모으는지, 왜 모아가야 되는지, 이게 투자의 자산이 아니라 이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모으는 거는 해지용이거든요. 뭐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건데, 전혀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는 이런 정책 담당자나 아니면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축통화의 패권과 그다음에 기축통화의 이런 흐름,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뭐 매번 뭐 미국 주식이 잘 간다, 미국은 승리할 거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매번 중국은 망할 것이다,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정신 승리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지금 안타깝다라고 저는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과 은으로 가셔야 된다. 금과 은으로 일부 포트폴리오, 뭐 전부 내가 몰빵을 하고는 안 해요. 금과 은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 금과 은을 일부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은은 진짜 이 ETF로 투자하기가 없어요. 국내 상장 ETF가 은 선물 ETF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은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현물로 사거든요. 그래서 은 현물 혹시나 사실 분들이 있잖아요. 은 현물 사실 분들은 혹시 제 쿠팡 링크 여기 아래 대각선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 주셔서, 아니면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국금거래소 그쪽에서 사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금은방에서 사시던지 비교해서 한번 사 보세요. 저는 근데 한국금거래소에서 이거 샀거든요. 이거 우체국 택배로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을 수 있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안전하게 온다. 그래서 저는 이거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고요. 실버바를 하나 더 살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매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뭐 미국이 지금 계속 잘 나가든 아니면 브릭스가 계속 뜨면서 다극화 체제가 되든, 금과 은은 계속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모르겠지만 금과 은은 계속 정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은에 대해서도 요즘 말이 많아요. 은이 지금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요. JP 모건에서 이거 은의 가치를 계속 내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시진핑이랑 JP 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이죠. 좀 재밌는 사진인데, 은을 지금 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큰 손들의 이런 세력 싸움이 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은이
상승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뭐 2배 3배가 아닙니다. 이거 은이 한 번 상승하면은요 이 쇼티지까지 발생하면 10배까지도 막 금방 갑자기 상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예전에 은 실물을 왜 사냐 굳이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쇼티지가 발생하면은요 구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팬데믹 때 그냥 진짜 그냥 만들 수 있던 이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조차도 없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렸잖아요. 그런데 금과 은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버바랑 골드바는 이게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바로 찍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굴을 한 다음에 그거를 주조를 해서 그 다음에 승인까지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바로 이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갑자기 발생해 버리면은요 진짜 이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심천의 슈베이에 있는 이 골드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금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여기는 지금 실버바 있잖아요. 실버바 15kg 나가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옮깁니다. 실버바를 그냥 뭐 이 수송 트럭에서 뭐가 뭐 안전 장비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차로 옮겨버려요. 끌차로 옮기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로 이 실버바를 옮겨버립니다. 이게 15kg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15kg면 대체 얼마죠? 15kg면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이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겠죠. 시세로 보면 그 정도 하는 이런 실버바를 이렇게 그냥 옮겨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빨리빨리 옮겨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가 워낙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제 사회이고 뭐 다 찍힌다 하니까 이렇게 가져가도 지금 훔쳐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과 은 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또 금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골드바도 있겠지만 주화랑 보석류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서양이랑 좀 다릅니다. 서양은 지금 금에 대해서 약간 귀금속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뭐 동양이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귀금속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뭐 금송아지 아니면은 뭐 금돼지 뭐 이런 거 갖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금을 주조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투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의 가치가 계속, 금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물 금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이 금의 수요도 계속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뭐 부가세 1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가세 10%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왜냐, 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금을 많이 모으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 10%로 오히려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다른 나라는 부가세가 없는 이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금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도록 만들게. 근데 참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면은요, 금융이 진짜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하지만 금융 이런 걸로는 야 진짜 역시 후진국이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세계 지금 금리 인하,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나, 제롬 파월이랑 트럼프랑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있으면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로 이렇게 여러 의견 비방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렇게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시청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고생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